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라는 것도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뭐나요? 공유자라는 것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을 공유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어요.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2분의 1은 A가 소유하고 있고요. 또 2분의 1은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앞 시간에서 공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왼쪽 A 거, 오른쪽 B 거, 이 개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권리에 대해서 2분의 1을 갖고 있고 2분의 1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A 지분만, 이 2분의 1만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이고요. 별산이라는 얘기는 남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부인한테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분리가 돼 있고요. 남편이 카드를 쓰고 카드값을 안 갚았습니다. 그게 한 3천만 원 됩니다. 안 갚으니까 카드사가 이 A의 재산이 뭐가 있나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아파트 절반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B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A 지분만 매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각이 돼서 이게 C한테 팔려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C와 원래 A와는 서로 모르는 사람, 생면부지의 관계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채권 채무라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진행을 했는데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분 매각 사건에서 나머지 공유자, 이 사람이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이 사람이 안 산다고 한다면 C가 가져가지만 이겁니다. 이때도 단 조건이 붙죠. 무슨 조건이 붙냐면요. 이해관계인 누구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이 B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하는데 감정가가 5억인데 내가 3억에 사겠습니다. 그것도 바로 승인을 해줘 버리면 누가 손해를 봐요? 채권자가 손해를 보겠죠. 왜냐하면 배당받을 재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매각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매각 절차는 매각 절차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C가 낙찰을 받게 되면 B한테 물어봅니다. 이 금액에 당신이 사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이 금액에 당신이 사겠습니다. 이거보다 낮게는 못 삽니다. 근데 B가 생각하기에 C가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낸 거죠. 그 금액에는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C가 그냥 낙찰을 받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 금액이라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서의 자격을 주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B한테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도요. 당해 사건의 매각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결합니다 한 후에는 공유자라도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최고가 매수 가격이 나타난 다음에 불과 30초 1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라는 거는요.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가 되고요. 공유자 B로부터 우선 매수 청구서 제출됨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자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거 내가 가서 낙찰 받아봐야 B가 내가 살래요 그러면 그냥 주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거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공유자들이 요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역학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B가 경매 절차에서 공고나기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그럼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게 되면 당해차 최저가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사람한테. 이 공유자는 아직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유찰된 거고요. 20% 차감 또는 30% 차감된다고 해서 다시 진행합니다. 다시 진행하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 과정에서 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현저히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취득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사집행법에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를 할 때 보증금을 같이 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고요. 또 한 번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또 재차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는 않았고요. 요즘은 각 법원의 판사님들이 뭘로? 특별매각 조건으로. 특별매각 조건은 판사님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요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재량껏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판사님들이 특별매각 조건으로 공유지분 매각 사건에 있어서 공유자에게,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함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면 공유자는 자기가 정말로 살 거면 한번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격 자체가 쥐어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유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언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하는 게 가장 나한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미리 해두는 게 좋을까요? 미리 하면은 아무도 입찰표를 제출하지 않을 거고요. 포기하면 다음에는 행사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회차의 최저가로 내가 사야 되죠. 그죠? 놔뒀어도 유찰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신청을 안 하자니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는 건요, 만약에 공유자라고 한다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먼저 하시진 말고요, 매번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니까, 유찰되면 또 그 다음 달에 진행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하니까 입찰 당일날 가세요. 가서 누군가 낙찰 받으면 사건 종결되기 전에 바로 손들고 큰 소리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합니다, 뛰어나가면 되는 거고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돌아와서 다음 기일을 기다리시는 거, 이게 나머지 공유 지분을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